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2월 12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북한발 뉴스가 하나 타전됐습니다. 결국 핵실험을 한 모양입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결과 오늘 오전에 함북 길주군에서 진도 5가 넘는 진동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최종 확인은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은 3차 핵실험인 것으로 거의 지금 단정을 하는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데요. 자,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3차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파장은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후에 이루어진 핵실험이기 때문에 주변국, 특히 미국의 민감도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주변이 요동친다면 이 박근혜 당선자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주변국과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외교 안보 역량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이죠. 자, 과연 박근혜 당선자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이고 일관된 대북 봉쇄 제재 정책을 답습할지 아니면 솔로몬급의 지혜로운 방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때가 임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털기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안 2차 발표가 내일 오전 11시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2차 발표의 인선 대상 범위와 발표를 누가 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게 대변인의 말인데요. 자, 그나저나 언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까요? 정부 출범이 바로 코앞인데 말이죠.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대선 여론조작 활동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3의 인물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20대 후반의 남성 이모 씨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 1년간 서울 강남의 모 고시원에 살다가 국정원 직원 김 씨가 경찰에 자신의 존재를 진술한 직후인 지난달 초에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이 자취를 감추는데 경찰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었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심사를 요청받은 특별사면 대상자 62,898명 가운데 단 4명에 대해서만 부적정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2008년 5월에 처음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는 특별사면 명단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심사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한 검사에 대한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임은정 검사인데요. 임은정 검사는 1960년대의 반공법 사건인 윤길중 사건 재심 공판에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부장검사의 직무 이전 명령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무죄를 구형을 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할 텐데요. 연결할 분은 이 임은정 검사 징계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의 특별 변호인이었던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칠준입니다. 네네. 예. 윤길중 사건, 솔직히 좀 생소한 사건인데요. 일단 이 사건이 어떤 거였는지부터 좀 개략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특별법 위반인데요. 특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예.
예, 뭐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반국가 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 이런 정도의 죄입니다.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죄 이렇게 되는군요. 예, 요즘으로 하면. 예. 그런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고 네. 이것이 혁명재판소에 의해서 네. 당시 판결이 됐었던 것이고요. 혁명재판소면 그 5.16 쿠데타 직후에 판결이 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사건에는 그 여러 명의 공범자들이 있었고, 우선 이미 그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이것이 이제 진실규명 판정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 공범자,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등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재심을 제기했던 이 사건의 그 아드님이었던 분이 재심 이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뭐 제가 그 사건 담당했던 변호사는 아니어서 담당 변호사님한테 들었었는데 아마 너무 그 원이 풀리면서 아마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요? 아드님이 그러니까 재심 신청을 했던 그 윤길중 씨의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재심을 누군가가 다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재심 청구인이 수계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윤길중 씨의 손녀분께서 별도로 다시 재심 신청을 했고 그래서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윤길중 씨에 대해서만 뒤늦게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재심 법정에서 바로 임은정 검사께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무죄 구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사안 자체가 이미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진실이 규명됐다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미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그 무죄가 이미 확정돼 있는 사안이고 뭐 어느 모로 보나 이미 무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었습니다. 게다가 뭐 이 사안을 지금 뭐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서라고 할까요? 주된 의견을 제시했던 그 부서의 공안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마 이건 당연히 무죄 판결이 예상된다라고 했던 사안이고 심지어 이 사건에 그 구형이 있었던 검사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날 바로 그 즉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구형하는 날 바로 선고까지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이미 예고까지 했었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공안부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 사건은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나 명백히 확실시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더 그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일단 윤길중 씨란 분이 어떤 분이었고 당시에 어떤 행위 때문에 특수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거였습니까? 제가 윤길중 씨 사안을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닌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통일사회당 당원으로서 어떤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영세 중집화 통일론을 번국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고 뭐 이런 내용들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직접적인 쟁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그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해서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0일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이름 명칭이 임시 특별법이었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아마도 204일간을 장기간 구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심을 개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여기 이분한테 적용됐던 것이
특수 반국가 행위죄 제6조인데요. 네. 특수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수 반국가 행위죄인데 예.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예.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통일운동을 한 걸 그렇게 해석을 한 거군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예, 그래서 이분도 예. 그 반공임시특별법이라든가 데모규제법을 반대하고 네. 그 외세를 배격한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네. 반국가 단체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이다.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낯익은 네.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과 아주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법이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인데 네. 당시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에는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속 기간이 무한대로 둘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까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쟁점은 물론 과연 그 204일간의 그런 장기간 구금이 네. 적법한 거냐, 그렇죠. 위법한 거냐 이런 것이 1차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되었든 뭐 이런 과거의 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에서는 네. 이런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는 이런 임시특례법도 다 위헌이라는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뭐 거기에다가 뭐 불법 구금인 건 뭐 명백한 거고요, 사실이. 예. 자, 그래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이걸 그러니까 결론을 내렸고 또 검찰 공안부에서도 이건 뭐 당연히 재심관 무죄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러면 임은정 검사는 그 아주 상식선에 입각해서 무죄 구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짚어야 되는 게. 예. 임은정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예. 검사를 바꿔라. 그러니까 당시에 빠져라라고 명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했다라는 것? 예. 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 예. 이 사안에서야 그 징계 사유는 4가지였지만 네. 그 중에 이제 핵심 징계 사유는 바로 말씀하셨던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네. 과연 이제 전제로서 검찰이 백지구형한다는 게 적법한 행위인가 또는 담당 공판 검사한테 백지구형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지시인가 네. 위법한 지시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고요. 예.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여러 가지 법제계상 검사의 객관 의무 네. 그리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할 의무가 있는데 네. 한마디로 백지구형은 구형을 안 하겠다, 의견 진술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은 과연 객관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하나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건 이제 뭐 다시 또 논의를 하고요. 예. 이제 그 검찰청법에는 이제 좀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검찰청 2004년도에 검찰청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2004년도 검찰청법 제7조 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낯익은 원칙,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제목의 그렇죠.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검사 동일체 원칙, 예. 그 검찰청법 제7조. 예. 그 당시 그 조항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검사도 검사 하나하나가 일종의 준사법기관이고 네. 독립된 관청이다. 네. 그리고 검찰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법 집행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전국의 수사기관이 뭐 이렇게 일관성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2004년 이전에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의사결정이 강조됩니다. 특히 그 문안도 네.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아주 군대식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7조를 개정을 할 때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이라는 용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네. 이건 뭐냐면 군대식 상사의 명령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또는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늘 그렇듯이 네. 상급자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지휘감독을 전제로 예. 그런 지휘감독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의미와 성격이 확연히 달라졌죠.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게다가 예. 7조 2항을 또 별도로 둡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예.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백지구형이 과연 위법하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당연히 저희 이문정 검사는 이게 위법하다고 봤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위법한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상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지만 네. 지금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의 제기권을 행사를 문서로 했었고요. 했죠. 이문정 네. 검사가. 예. 이의 제기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변론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판 부장 검사가 이문정 검사에게 직무이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너 빠져라. 그런데, 직무이전 명령이라는 게 당신은 이 재판에서 빠져라 이거죠. 그렇죠. 예. 다른 검사로 하여금 공판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검찰청법에는 바로 직근 부장검사한테 직무이전 명령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7조의 2 보면 예.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예.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직무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검찰총장입니다. 부장검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대개 이 수사나 공판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때 대개는 네. 담당 수사검사와 바로 직근 상급장인 부장검사 사이에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부장검사로 하여금 직무이전 명령을 바로 할 수 있게 한다면 네. 결국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제기권이 형해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수사검사와 부장검사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네. 검사장이나 지청장, 그 위에 검찰총장, 예. 이런 분들로 하여금 판단해서 직무이전을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사안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문정 검사가 백지구형 못하겠다. 이건 위법한 지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빠져라 이렇게 된 거죠. 직무이전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직무이전 권한.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검사가 행사할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윗선에 보고를 해서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판단을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이전을 하도록 하는 이게 이 검찰청법의 핵심 취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논점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한 가지는 부장검사가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보고 당신 빠져라. 다른 검사가 공판 진행할 거다라고 직무 이전 명령을 내린 것. 예, 그것이 적법한 것인가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명령 자체가 부장검사가 내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청장이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장검사가 내렸다는 것 자체도 월권이다. 예.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이전 명령 자체가 적법한 이전 명령이 아니고 네. 따라서 이문정 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는 네. 검찰 쪽 그러니까 징계 혐의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은 네.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왜 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부장검사가 나서서 직무이전 명령을 내리느냐 이 문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명약관화한 것 같고 이건 다시 짚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의 논점이 또 그건데 지금 저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백지구형을 하라고 했는데 이문정 검사가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의견 차가 나서 그럼 당신 빠져라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런데 일단 용어부터 정리해줘. 백지구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법정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네.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근데 통상적으로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구형은 검찰이 때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한다라는 겁니까? 백지구형이라고? 아니요.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구형하면 뭐 사형을 구형합니다. 또는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이게 검찰의 의견입니다. 자신이 지금 기소하고 있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네. 어떻게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예. 그것은 검사의 의무이고요. 그러니까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이고 구형의 내용은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정리를 하면 예. 검찰 그 상관은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은 이문정 검사에게 백지구형을 그러니까 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문정 검사는 그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무죄구형을 위법하답니다. 위법해서 무죄구형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두 개 백지구형과 무죄구형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예. 자 검찰이 자신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견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형사소송법의 302조에 네.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답니다. 아, 의무네요? 진술하여야. 예, 이건 의무입니다. 그냥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라서 자신이 일단 기소를 한 이상 네. 법정에서 그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구함에 앞서서 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밝히는 데 있어서 뭐 법원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예. 그러니까 유죄 구형할 수도 있고 무죄 구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네. 우리는 판단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인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근데 잠깐만 여기서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부장검사는 이문정 검사보다는 경력이 훨씬 오래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 최소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법이라든지 이런 형사소송법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형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 의무조항인데도 그러면 백지구형을 하라고 했던 게 위법하다고 한다면 부장검사는 그 해당 법률 조항을 몰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립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사법사상의 아주 이례적인 현상들인데요. 예. 우리 사법연수원의 교재라든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때 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고 예.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피고인을 공격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니라 더 네. 크게 공익의 대변자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죄인 줄 알고 재판을 쭉 진행하다가 나중에 명확한 무죄의 증거가 나오면 네. 법정에서 구형 의견을 할 때 무죄 구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지식이고 그건 너무나 상식입니다. 아, 예. 그리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예. 이 사안은 바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우리 사회 현대 사회의 아픈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공안 부서들의 그 무리한 네. 그리고 가혹 수사 각종의 그 고문 수사에 의해서 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와서 다시 재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게 그 객관 의무상 무죄 구형하는 것이 맞는데 네. 그런 무죄 구형을 하게 될 경우에 과거 지금의 검사들이 아니죠. 오랜 전에 그 공안부 선배 검사들이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아마 그 입장에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법률적 고려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 고려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 저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문정 검사가 지금 무죄 구형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 네. 그 전에 박형규 목사님에 대해서 먼저 무죄 구형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물론 공안부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네. 지금 그 담당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전체로부터 네. 무죄 구형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그러니까 무죄 구형을 하게 될 때에는 그 구형 의견을 변경하겠다라고 네. 하는 의견을 올려서 예. 아마 결재를 받는가 봅니다. 그 결재를 받아서 검사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예. 박형규 목사 같은 경우는 무죄 구형을 예.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논란이나 토론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런 공안 라인의 어떤 그 의견과의 네. 혁혁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징계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단히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백지구형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판사님께서 알아서 그냥 형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백지구형이고 무죄구형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검찰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건데 근데 부장검사는 백지구형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문정 검사는 무죄구형을 한 거고요. 그런데 부장검사가 백지구형을 요구한 것은 1960년대에도 유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형이 되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 거니까 우리가 무죄구형을 하면은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의 것을 뒤집는 거 부정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다 해가지고 백지구형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추측이죠. 예, 아무튼 왜 백지구형을 하도록 했는지 이에 관해서 법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무죄를 구형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백지구형을 고집했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요. 추정이라고 단서를 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건 말고 이전에도 검찰이 백지구형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무죄구형 말고. 그 부분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주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주로 재심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재심 사건인데 예. 원래 이제 재심 결정이 냈다 하더라도 네. 검찰은 대개 원래 구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형을 10년을 구형했었었는데 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다음에 네. 다시 재심 사유가 발생해서 재시 개심 결정이 내려졌을 때 보통 검사는 이건 법원과의 의견 차이일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람이 유죄라는 데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죠. 여전히 유죄를 구형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 원래 재판에서 구형량을 했던 것을 그대로 원용하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례가 그럴 경우에 설사 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어떤 객관 의무나 이런 것을 위반했다고 명시적으로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백지구형이 아닌 이상 검사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법원과 의견을 달리한다 해서 그것이 위법한 구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이문정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부장검사가 요구했던 백지구형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이례적인 요구이고 이문정 검사가 무죄구형을 한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에 부합하는 구형인데 그러면 그다음에 또 이 부장검사는 직무이전 명령, 당신 빠져라라고 그 명령을 내릴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도 내렸다라는 거고요. 내용으로 보거나 절차로 보거나 권한으로 보거나 이건 부당한 그러니까 지시이고 그 지시를 이문정 검사는 거부한 건데 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때렸을까요? 그것은 법무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징계 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백지구형 한 것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건 아닙니다. 무죄구형. 그러니까 무죄구형 한 것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죄구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이전 명령을 내렸는데 직무이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직접 공판에 관여해서 그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시 위반 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직무 이전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게 징계 사유 하나. 공판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특별 변호인의 입장은 당연히 그건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도 역시 그거와 같은 내용인데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이제 구형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문정 검사가 직접 나서서 구형을 함으로써 다른 검사의 그 구형 업무, 구형이라는 공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1항과 2항은 서로 뭐 같은 내용. 예, 같은 얘기, 같은 얘기죠. 예,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이전 명령이 위법한 한 다른 검사의 그 공판 관여는 뭐 적법한 업무가 아니고 따라서 이문정 검사의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징계 청원이라는 게시물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뭐냐면 이런 그 백지구형이라는 위법한 지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내가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징계를 각오하고 이런 그 무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구형하겠다라는 것을 내부 인트라넷에 올렸었고 그것이 언론에 이제 알려졌는데 이 글이 외부로 전파되도록 했다는 것이 품위손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이 없는데 이것을 외부로 전파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게 그동안에 이문정 검사가 약 23건의 내부 게시판에 많은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 후배, 선배 검사들의 지지와 또는 신금을 울리는 좋은 글들이 올라왔었고요. 그중에 외부로 알려진 게 이번 글을 비롯해서 세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가니 검사였지 않습니까? 도가니 그 재판 과정에 소회를 적은 글들도 외부로 노출되고 근데 어느 것 하나 이문정 검사가 외부로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검찰이 일부러 또는 뭐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23건 중에 3건이 나왔는데 이문정 검사가 일부러 이것을 외부로 전파시켰다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트라넷에 글을 올렸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내부 인트라넷이라는 것은 구성원들로부터 쓴소리를 기꺼이 듣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 쓴소리를 스스로 듣지 않겠다 입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부당한 징계 사유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 좀 어처구니 없었는데요. 뭐냐면 보통 반가를 내면 단일 연가를 내면 오후 2시부터라고 합니다. 그건 저도 이번에서 처음 알았는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에 반가가 적용되는 줄 아는데 이 구형하던 날 미리 이제 오후 반가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부터, 그러니까 12시부터 점심 식사를 하고 1시부터 반가인 줄 알고 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 반가를 냈다 하더라도 1시부터 2시까지는 근무했어야 된다. 이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바로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다. 근무지 이탈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 좋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문제 사회적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당부를 떠나서 이걸 징계로 사유로 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아니, 저희들 주장이 아니 설령 그게 이래서 1시간 근무지 이탈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정직 4개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 네 가지를 모두 모아서 아무튼 정직 4개월을 그러니까 한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장검사는 직무 이전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렸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적법한 지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두 가지 사유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검찰청법에는 검사 피징계자는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 해서 저하고 한인석 교수하고 둘이 이제 특별 변호인으로 인재를 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이런 법리적인 문제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안이 단순히 이문정 검사의 인사 문제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과연 검찰의 그 객관 의무에 백지구형을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법조계의 논란, 나아가서 우리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히 이 사안을 통해서 밝혀진다. 그다음에 또 그 검찰청법에서 그 검사한테 제기한 직무 이의 제기권과 또 그것에 대한 조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직무 이전 명령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다. 그리고 적어도 부장검사에게 직무 이전 명령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법리 해석상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달라. 그리고 나아가서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다양한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 젊은 검사들 특히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런 젊은 검사들을 단순히 이계 질서라는 논리로 억압할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어떤 내부적인 좀 포용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이 이후에 우리 시대 검찰이 국민에게 희망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숙고해달라라고 거듭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직 4월에 중징계가 나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결국은 부장검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이들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마인드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추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발단은 그런 것이고요. 근데 징계 진행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아직도 검사 동일체 원칙, 우리는 한 몸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설사 부당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조직 아니냐. 그런데 당신같이 이렇게 좀 튀는 행동을 하면 이 검사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깊게 깔려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검사도 하나하나가 소신과 양심의 주체이다. 검찰 내에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법률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개정되지 않았느냐. 하나는 이의제기권을 주고 하나는 업무지시권, 직무이전 명령을 담은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한의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제도까지 이렇게 바꿔놨는 건데 여전히 과거의 사고에서 못 벗어나서 감히 하급 검사가 위에 상급 고위층의 검사의 말을 안 듣는다니 이건 있을 수 없어 라는 식의 사고를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게 좀 크게 작용했을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탈남이 추구하는 게 원래 단순 무식이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평소 혹시 검찰 수뇌부라는 요쪽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임은정 검사는 평소에 좀 찍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임은정 검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수 여검사상. 그래서 검찰 전부가 아니라 검찰 전부에서 많은 지지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검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아마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임은정 검사가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보시는 정황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이번 사건도 이게 그런 과거사와 관련된 그런 거 아닙니까? 임은정 검사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검찰을 사랑하고 정말 대한민국 검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특정 정치적 검사 조직하고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냐면 당사자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고깝게 보면서 튄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조직사회에서 항상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물론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사랑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소신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내린 것은 법과 상식에 따른 것이었다고 봐야겠죠. 또 이 직무 이전 명령을 거부한 것도 법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문정 검사에 대한 중징계는 법과 상식을 비웃는 처사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